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바와 까를 둘 다 미치게 만들고 있다는 화제의 그 게임 붉은 사막. 이게 여러분들 들어올 때 보셨잖아요. AMD에서 펄어비스랑 이렇게 되게 협업을 진하게 했나 보죠. 라이젠이랑 라데온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됐다, 게임 리뷰를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아니 대체 반응이 요즘에 왜 이런 거야? 보통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기 마련인데 한쪽에서는 막 갓겜이다 이러고 한쪽에서는 완전 망겜이다 이러고, 도대체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감 잡을 수가 없어.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은요, 일단 제가 전문 게임 리뷰어는 아니잖아요. 본업부터 하겠습니다. IT 리뷰어로서 하드웨어적으로 붉은 사막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사양별 프레임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붉은 사막을 위해서 이 게이밍 PC를 갖다가 맞춘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양이 스윗스팟인지, 플러스 라데온의 FSR이나 FG, 레이 리제네레이션 같은 기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을 때 엔비디아랑 어떤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요걸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그 뒤에 간단하게 게임에 대한 소감을 좀 전달해 드려볼까 해요. 자, 먼저 테스트에서 계속 변동되는 CPU와 GPU 외 나머지 테스트 베드부터 보여드릴게요. 딱히 뭐 별건 없죠. 다들 많이 하시는 세팅이죠. 일단 기준 사양부터 보시면은 펄어비스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옵션이요, 최소 사양의 라데온 RX 5500XT랑 GTX 1060, CPU는 2600X, 요게 이제 FSR을 켬 1080 30프레임에 적합한 환경이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죠. 최종적으로 울트라 4K 60프레임 권장 사양이 9070XT에 7700X, 램은 16GB, 스토리지는 150GB. 어때요? 사양만 봤을 때는 그래픽이 난리 났다 이렇게 평가받는 애 치고는 굉장히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죠. 실제로 제가 요 샷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QHD 시네마틱 옵션에 9800X3D 5090을 끼우고 촬영을 한 영상인데요. 램이 실제로 16GB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특이한 부분이 VRAM을 이상하리만치 많이 안 먹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상도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변동이 있거든요. 4K면 조금 더 늘어나고 FHD면 좀 더 줄어들어. 근데 기준점이 8GB 정도에 맞춰져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1060 여기에서도 진짜 돌아갈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의문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붉은 사막 자체는 최적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게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본격적으로 CPU는 뭘 써야 될까? 요거부터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보다 글카를 되게 잘 빨아먹는 게임이라서 4K도 필요가 없어요. QHD만 돼도 5090을 갖다가 점유율을 99%를 뽑아먹고요, 전력은 500W 이상을 빨아먹고 있는 상태 때문에 보시면은 98X3D, 78X3D, 75X3D까지도 평균 프레임만 보면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 9800X3D랑 7800X3D는 아예 차이가 안 나죠. 이건 그냥 오차 범위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준. 7500X3D 같은 경우에는 평균 프레임은 7800X3D랑 거의 비슷한데 1%랑 0.1%로 요거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플러스 제가 논X3D CPU도 조금 돌려봤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쭉쭉 좀 차이가 나죠. 뭔가 이 X3D와 논X3D는 조금 구별이 가는 느낌입니다. 자, 이러한 특성은 완전 CPU가 병목 상태가 되는 FHD 환경에서 더 도드라지는데요. 98X3D, 78X3D, 75X3D는 이번에도 평균 프레임 차이는 미미한 편. 1%랑 0.1%는 75X3D만 살짝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9600이랑 7500F 같은 논X3D CPU는 전혀 좀 다르죠. 격차가 역시나 12%, 8% 쭉쭉 그 차이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붉은 사막에 사용되는 CPU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첫째 3D 캐시 여부에 대한 성능차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 둘째 1%랑 0.1% 로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코어 수의 영향을 조금 받는 모습. 셋째 글카를 갖다가 굉장히 잘 빠는 게임이기 때문에 CPU에 따른 편차 같은 경우에는 FHD에서만 굉장히 도드라진다. 즉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붉은 사막을 위해서 게이밍 PC를 갖다가 구매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땐 하이엔드 CPU 중에서는 7800X3D가 스윗스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논X3D CPU,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라인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CPU 가격에 맞춰서 글카 등급도 같이 내리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냥 아예 가격을 갖다 확 내려가지고 7500F를 쓰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7500F, 7800X3D랑 가장 많이 조합이 되는 글카를 엮어가지고 한번 프레임을 또 보여드릴게요. 원래 7500F 같은 경우에는 5060이랑 가장 조합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5060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래가지고 5060 Ti 8GB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5060 Ti 8GB 같은 등급의 라데온으로 9060 XT 8GB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한 걸 좀 보여드리면요, 이게 제가 옵션을 갖다가 다양하게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특이한 현상이 있는 게 옵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뭔가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이고요, 이상하리만치
역시 옵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라데온 쪽이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FSR이랑 DLS 둘 다 밸런스 기준. FG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쪽은 DLSS 4.5에 X4까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라데온이 X2까지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에 지금 맞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쪽은 FG에서 지금 조금 좀 데이터가 이상하죠. 맞아요. 1%랑 0.1%가 너무 박살나가지고 이상해가지고 제가 옵션도 바꿔보고 모드도 바꿔보고 5만 가지 방법을 다 써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FG를 붙이게 되면 어떤 옵션을 하던 똑같아요. 무조건 박살이다. 1%, 0.1% 프레임. 자, 이어서 7800X3대랑은 최근에 가장 많이 조합이 되는 애는 5070,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라데온 9070 XT가 여기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등급상으로는 5070보다 그냥 9070이 조금 더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9070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는 5070보다 9070 쪽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울트라 기준으로는 거의 맞춰놓은 것 마냥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데 그 윗 옵션, 그러니까 시네마틱 옵션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라데온이 더 잘 나온다고. 똑같아요. 시네마틱에서는 9070이 살짝 위. 자, 그 다음에 FSR, DLSS를 먹였을 때, 그리고 FG X2일 때의 프레임 데이터인데요. 뭔가 이제 옵션이 하나하나 더 붙을 때마다 차이가 더 도드라지죠. 이게 사실 옵션이 울트라던 시네마틱이던 프리셋 단위로 변경을 하게 되면요, 자동으로 RT가 ON으로 되거든요. 대낮에, 외부 이런 데에서는 사실 드라마틱한 체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밤, 특히 실내인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중세 시대를 갖다가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RT가 안 켜져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때문에 시네마틱 옵션을 갖다가 내가 사용할 거다. 그러면은 최소 FSR에 RT ON. 조금 더 내가 사양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레이 리제네레이션. 이거는 무조건 키는 게 맞아요. 제가 예전에 FSR 레드스톤 영상 만들면서 블랙옵스 통해가지고 비교를 해드린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블랙옵스랑은 전혀 달라요, 진짜. 그때는 뭐가 바뀌었는지 프레임 단위로 쪼개서 봐야 된다고 했다면 지금은 그냥 플레이를 하는 순간 느껴집니다. 그냥 깡 RT ON, 레이 리제네레이션 ON.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자, 그 다음 보실 거는 FSR 디테일 오프일 때랑 온 했을 때 전부 같이 띄워드릴게요. 이게 사실 대부분은 차이를 잘 못 느끼겠고요. 어떤 특정 포인트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살짝 버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딱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쪽은 이게 아예 식생 표시 자체가 안 됐잖아. 플러스 레이 리제네레이션이랑 리컨스트럭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티브끼리 그리고 RT만 킨 것끼리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라데온의 리제네레이션이랑 엔비디아의 리컨스트럭션은 완전 좀 다르죠. 광량 자체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색감에서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놀랐었던 게 FSR 레드스톤 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레이 리제네레이션이 되게 많이 따라오기는 했다, 리컨스트럭션에. 근데 아직까지 비슷한 등급으로 보이진 않는다. 여전히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아니야. 진짜 블랙옵스 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어. 이제 뭐랄까, 그 취향에 따라서도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은 게임 발매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됐는데 이렇게 품질이 나오는 건지 조금 구별이 애매하다. 특히나 FSR, DLSS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둘 다 도드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민감하다. 그러면은 7500F에 5060ti, 9060XT 조합의 경우 FHD, FSR 같은 거 주지 말고 네이티브의 울트라 옵션 7800X3D 플러스 5070이랑 9070을 조합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딱 해상도 한 단계만 올리시면 됩니다. 네이티브에다가 QHD 울트라 옵션을 권장을 드려요. 자, 반대로 뭔가 부분적으로 살짝 삐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그래픽 향상을 원하신다. 그러면 아까 전에 FHD, QHD 해상도는 고정, 라데온은 시네마틱의 FSR은 밸런스, FG 2배속 주시고요. 거기에 레이 리제네레이션 키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엔비디아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FG를 먹이게 되면은 1%랑 0.1%가 곱창이 난다. 근데 이렇게 곱창이 나면은 전투에서 조금 짜증 나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옵션은 시네마틱에다가 DLSS 밸런스 요렇게만 먹이시면은 프레임 드랍 때문에 짜증은 안 나는 선에서 최대한 좋은 그래픽은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여드린 요 옵션 이외에 QHD인데 조금 더 여유로운 프레임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9070XT, 5070ti로 한 등급 올리셔도 되는데 5070ti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차이 나는데 생각보다 이 프레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라데온 쪽 그냥 9070XT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080은 좀 애매합니다. 4K 가실 분들은 아예 5090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제가 IT 리뷰로서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 지금부터는 요 게임을 플레이를 했을 때 이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검사랑 검사 모바일을 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 그 락스타 개발자가 올해 고티 후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로? 설마? 이랬어. 아니나 다를까 발매하자마자 다운받고 켰는데 이게 느낌이 너무 비슷한 거야. 뭐랄까 그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졌고 맵이 방대한 검은 사막? 초기 플레이를 하면서도 되게 느낌이 비슷했어요. 이게 사실 MMORPG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특별한 어떤 스토리 라인 같은 게 딱히 필요가 없거든. 그게 엉성해도 돼. 왜? 거기 안에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잖아. 그들이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그 이야기 흐름 안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위쳐 막 레데리2 이런 그런 장대한 스토리까지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 근데 얘는 명확히 얘기하면 트리플 A 게임이잖아. 퀘스트 전개는 뜬금없지 무슨 상호작용으로 하려면 락온을 내야 되질 않나. 아니 키보드 마우스를 갖다 아예 사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던가. 키보드 마우스를 써가지고 장비를 장착하는데 왜 아이템 창에서 드래그가 안 돼? 왜 꼭 키보드를 눌러야 돼? 퍼즐 같은 경우에도 원래 퍼즐류들 많이 들어간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예 새로운 이제 퍼즐 유형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옆에 설명도 나오기는 하지만 살짝 그 카메라 워킹을 줘가지고 아 여길 때려라, 여길 조작해라, 여기에 레버가 있다 이런 힌트를 주게 되거든요 대부분. 근데 얘는 그런 게 전혀 없어. 이게 아예 사실 퍼즐류 게임이다 그러면은 퍼즐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대략 깔아보면 안단 말이에요. 알아서 움직이게 되고. 반대로 예를 들어 소울류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전투가 개빡세도 이해를 하거든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죽어도 아 원래 이런 게임이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해 하면서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게임의 각각 구성 요소가 여기저기 널려 있는데 이 모든 구성 요소를 갖다가 마치 소울류처럼 개 어렵고 불편하게 만든 듯한, 제가 요거 테스트 끝난 다음에 지금은 알플레이 시간 기준으로 거의 한 30시간 정도 됐을 거거든요. 저는 이제 키보드 마우스로 하니까 조작은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지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I라든지 M, J 같은 건 얼마 전에 패치가 되기도 했고요. 점점 뭔가 할 만은 해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편한 거는 이 스토리 개연성.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MMORPG랑 다르게 레델이나 위쳐 같은 트리플 A 게임들은 뭔가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이 돼야 되거든요. 서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주인공이 하는 행동의 그 동기라고 해야 될까? 퀘스트가 뜨는데 아니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상황에 이 퀘스트를 하라고?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되게 스토리 전개가 뭐지 이건? 디렉터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 정도야. 물론 이 붉은 사막을 만든 펄 어비스도 MMORPG에서 출발을 했고 이 붉은 사막도 사실은 원래 MMORPG로 만들려고 했다가 방향을 튼 거잖아요. 납득이 아예 안 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어쨌든 이걸 만든 게 한 7년 됐잖아. 하루 이틀에 만든 것도 아니고 물리 엔진을 그렇게 기깔나게 만들었으면서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 하지만 그럼 저는 붉은 사막을 망작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진짜 그래픽이랑 이 규모가 개쩔어. 그리고 그런 그래픽, 그런 규모가 있는데 최적화가 개쩔어. 둘째, 사람마다 이건 뭐 되게 자질구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요소건 뭐건 게임 속에서 게이머들이 파먹을 것들이 되게 많아요. 셋째, 이게 보스전을 한번 해보니까 살짝 소울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아 이래서 얘들이 움직임을 되게 굼뛰게 만들어놨나? 일부러 현실감을 더 느끼게 하라고? 살짝 그 아실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키를 누르잖아요. 그럼 반응이 한 반박자 정도 늦게 따라와. 아무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전투라든지 구성, 타격감 이런 부분들이 되게 현실적이고 잘 만들어놨어. 그리고 넷째,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이 네 번째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회의적이었었거든요. 발표되고 혹평이 미친 듯이 쏟아졌잖아요. 특히 조작감 관련돼서는 이건 별로다, 바꿔야 된다 입을 모았잖아요. 검사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은 하지만 과연 그런다고 펄어비스가 바뀔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다 했을 거야 아마. 자, 그런데 지금 녹화날 기준으로 어제 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키보드 마우스 유저 중심이긴 하지만 패치가 떴어요. 사실 우리가 놀랐었던 거는 이 패치의 내용이 아니야. 거기 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놀랐던 포인트는 펄어비스가? 아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갖다가 바꿔준다고? 때문에 뭐 스토리 라인을 갖다가 아예 새로 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개연성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살짝 이상하고 뚝뚝 끊어지는 포인트에 컷신 몇 개 더 만들어주면 해결이 되는 일이거든. 플러스 조작감. 지금은 키보드 관련된 패치만 했는데 키보드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게임패드는 완전 진짜 괴랄하다 못해 난리가 나요. 근데 요거를 곧 바꿔주겠구나. 이런 게 이제는 기대가 돼. 펄어비스가 우리 말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해.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되게 붉은 사막을 응원하고 잘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만들어져야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강요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금 더 속아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품이 79,800원인가 8만원 가까이 됐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다 듣고도 기대가 된다. 그럼 지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만약 살짝 돈 아까운데 하고는 싶다? 근데
근데 나는 PC를 바꿀 때가 됐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AMD 라데온 9070이나 9070 XT 라이젠 9000X3D 시리즈 구매를 하게 되면 리딩 코드 주거든요. 공짜 쿠폰. 그걸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아니 뭐 그것도 아까우면 어쩔 수 없지. 팀 목록에다 넣어놓고 알림 올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느낌일 뿐이긴 하지만 빨리 할인이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 가면 갈수록 평가가 조금씩 더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제 하다가 게임 리뷰까지 하게 되네요. 그 게이머 여러분들, 그 게임과 관련돼서는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래 게임 리뷰어가 아니야. 게임을 많이 하지도 않고 그 폭도 넓지 않고 깊이도 깊지 않아. 한 1년에 한두 개의 타이틀을 하는 아주 라이트한 게이머가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